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케이드 포비치랑 크로시에가 붙죠. 크로시에는 지금 잘하면은 사이용이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좀 그 스코발이 좀 실점이 많았지만 자책점은 적어가지고 성적상으로는 크게 마이너스는 없었지만은 지금 이제 크로시에가 뭐 이닝이라든지 삼진 개수 이런 부분에서 앞서는 것도 있어가지고 크로시에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뭐 좋은 선발이 나온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포심의 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플러스 21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4거든요. 지금도 포심을 가장 많이 던지긴 하는데 구속이 조금 이제 조정한 건지 떨어진 것도 그렇고, 포심은 떨어졌지만 대신에 뭐 스위퍼 같은 공들이 올라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로시에는 뭐 크게 흠은 없어 보인다. 지난번 경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 시즌 삼진은 200개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크로시의 증판이니까 보스턴을 좋게 보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요. 케이드 포비치도 보면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이었던 캠든 야드에서 성적이 안 좋은데 6.22 대신에 원정은 3.86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홈이랑 원정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또 홈이랑 원정이랑 그 이닝 편차가 뭐 한 경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홈에서 홈런을 더 만든다든지 볼넷도 많이 내준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포비치를 그렇게까지 크게 깎아내릴 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 나름대로 올라서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몇 번 있긴 했지만은 크로시한테 비교하기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그리고 이제 저한 투수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볼티모어나 보스턴이나 저한 상대로 홈이나 원정의 경우에는 이런 OPS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 볼티모어는 저한 선발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 하필이면 상대가 좀 크로시에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좀 그 좌한 선발 만나가지고 좀 고전했던 경기들도 있고 했었어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16득점을 뽑았던 이런 경기 말고는 대부분 점수를 만족스럽게 뽑지는 못했다. 보스턴은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4승 2패 정도를 거뒀고요. 최근에도 점수를 많이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상대들이 뭐 프리드라든지, 그리고 어제는 뭐 디트레 엔스, 이거는 좀 길게 가지는 못했고 엔스가 그 전에 또 카를로스 로돈 좀 빡센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많이 뽑지는 못했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경기가 선발상으로는 보스턴이 크게 우세한 면모가 있다. 대신에 이게 보스턴 빠따를 조금 못 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양 팀의 분위기 차이도, 볼티모어랑 보스턴이 서로 7경기 동안 볼티는 1승 6패, 보스턴은 뭐 6승 1패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저는 여러 차례 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전에서는 가장 승률이 높다 그런 얘기들도 해왔었는데요. 저는 뭐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크게 뭐 거스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빠따가 지금 말을 좀 안 듣는 걸 생각하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 대상이지 싶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시의 등판이니까 볼티모어가 좀 많은 점수를 내긴 어려울 거다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스턴 대 콜로라도, 제이슨 알렉산더랑 프리랜드인데요. 일단 알렉산더는 진짜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얘를 좀 까보면은 별로 뭐 대단한 면모는 없습니다. 그전에도 메이저리그 좀 정규 선발로 뛴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땜빵 선발이지만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록들 다시금 이제 좀 콜업이 돼가지고 선발로서 나온 이후로는 2.91 정도, 6경기 동안 2.91이면 훌륭한 거죠, 이 정도 선수한테. 그리고 또 까보면은 뭐 FIP라든지 뭐 바비 이런 면에서도 특별히 뭐 뽀록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알렉산더는 또 딱히 뭐 깎아내릴 게 없는 그런 선발처럼 보이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에서 막 맥컬러스라든지 하비에르 불안정한 애들이 나올 때보다도 지금은 안정감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일 프리랜드는 제가 여러 번 이 친구가 나올 때는 콜로라도의 뭐 역배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해볼만 하다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뭐 1인분을 해주는 면모가 많이 없어요. 여태까지 뭐 휴스턴 아니면 또 이런 돔구장 같은 데서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봤지만은 대단한 면모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올 시즌 18피 홈런인데 이것도 기대치보다는 좀 적게 맞은 편이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길래, 일단은 저는 뭐 선발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알렉산더가 조금 더 최근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방어를 보이는 것 대비 최근의 성적 모습으로는 알렉산더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휴스턴을 빠따가 그렇게 막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대신에 이것도 분위기가 콜로라도 것도 좋지가 않기도 해요. 요즘에 특히나 빠따를 굉장히 못 치고 있는 것들, 5경기 동안 타율이 1할 오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빠따가 일단은 많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다. 이 중에는 헌터브라는 상대로 많이 뽑았었거든요. 이런 의외성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건 좀 사실 조심스러워요. 난 휴스턴을 지금 그렇게까지 막 좋게 보진 않고 바다적으로도 좋은 구간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휴스턴 승을 뭐 못 볼 건 없는데 배당도 좀 별로여서 차라리 그냥 9.5 기준에 언더 같은 거 때려도 나쁘진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애리조나. 자, 여기도 어렵습니다. 어제 경기도 얘네들이 한 점차 게임이 났었는데 지금 두 경기 연속 한 점차 게임이 나고 있어요. 양팀 다 요즘에 좀 한 점차 게임이 많이 있다. 미러키가 연승이 이제 끝난 이후로는 좀 의심이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빠따적으로도 그렇고 추격당하는 것도 그렇고 막 이런데 자, 내일은 이제 퀸타나죠. 저는 사실 미러키가 연승을 달릴 때 퀸타나가 좀 국밥같이 잘해줬어요. 5경기 동안 뭐 2.83이면은 뭐 시즌 방어랑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꾸준하게 그냥 1인분은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도 볼넷 2개에다가 피오로 2개면은 사실 실점을 좀 더 할 만도 했었습니다만은 5.1 2실점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넘기긴 했는데요. 자, 퀸타나의 이제 최근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방금 제이슨 알렉산더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의 최근 방어율과 뭐 FIP 그리고 바빅 이런 좀 운적인 요소, 실제 활약과의 괴리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퀸타나는 지금 방어를 2.83으로 좋긴 한데 FIP가 4.73으로 좀 안 좋은 면모가 살짝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빅상으로도 217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운이 많이 따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퀸타나가 지금은 잘해주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면모도 있긴 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상대 이제 애리조나는 크리스 맷인데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하게 잘해 왔었어요. 그래서 콜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데스클라파니보다는 확실히 좀 괜찮은 면모가 있는 것 같고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크리스맷 이전에 좀 불펜 투수를 끼워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맷이 지금 메이저리그 올라서 2경기 동안 상대가 코로라도나 신시내티다 좀 쉬운 애들이긴 했지만은 2경기 동안 5이닝 실점 4이닝 무실점이면 그냥 얼추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아무래도 저는 이 경기가 애리조나의 선발이 크게 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마운드 중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 후반부로 가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불펜 소모도 상으로는.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지금 빠따도 딱히 뭐 믿을 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이거는 그냥 배당 대비 별로 뭐 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미러키의 승리라든지 뭐 한 점차 게임들 그런 것들 보고 있는데 현재 미러키의 상태 딱히 막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조금 기인을 할 것 같긴 하네요. 불안불안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미콜라스랑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붙어요. 자, 일단 미콜라스는 제가 그동안 구속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성적이 다소간에 좋아진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그냥 개털렸었습니다. 피해 안타 10개에다가 이제 5실점을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히 미콜라스를 뭐 구속이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칭찬할 것도 없고 지난번 경기 때 막 94마일씩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93마일 정도에 그친지라서 그냥 이제 뭐 딱히 얘를 높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통산 뭐 피츠버그 상대로 약간 강한 모습이 있었다. 피츠버그 상대로 이제 10경기 동안 63이닝에 2.14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다고는 하던데 요즘에도 최근 전적도 나쁘지도 않긴 하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피츠버그한테 5이닝 3실점 한 적이 있고 작년에도 막 7이닝 무실점하고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이제 한 2, 3년간 미콜라스는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해가지고 일단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최근 폼도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요즘에 한 5이닝가량 먹어주고 있는데 원래 이제 피츠버그가 이렇게 좀 롱릴리프라든지 벌크가이로서 쓰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요. 원래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도 그런 정도로 쓰다가 요즘에는 선발로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컵스나 코로라도 양팀의 빠따들이 좋지가 않을 때 그때 이제 좀 상대를 그냥 무난하게 막아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괜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요즘에 빠따가 좀 안 통하고 있거든요. 나는 미콜라스 보고 막 세인트루이스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분위기 좋은 피츠버그를 보는 게 어떨까. 피츠버그가 지금 또 7경기 동안 막 6승 1패 이렇게 하면서 괜찮게 좀 끌고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피츠버그가 미콜라스는 또 슬라이더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데 피츠버그는 슬라이더한테 굉장히 약했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사실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분위기에서 물론 세인트루이스가 뭐 갈 길도 바쁘고 양팀의 뭐 승수 차이도 꽤나 많이 나고 홈이나 원정 상태 이런 것들로는 뭐 무난하게 세인트루이스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그냥 피츠버그가 조금 더 끌리네.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배당도 나쁘진 않아요. 1.65 정도면 괜찮지만은 근데 이게 뭔가 쉽게 볼 경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냥 피츠버그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대 컵스 로건 엠이랑 이마나가 요즘에 로건 엠은 그냥 에이스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가 홈에서 오랫동안 막 승리가 없고 할 때 그때 그거를 끊어내줬던 게 이제 로건 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락가락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샌디에고 폼이 한창 좋을 때
6.1이닝 사실점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포함한다고 해도 최근 5경기 동안 뭐 이닝도 한 6이닝 하나 먹었고 평균적으로 2.03 그냥 로거넷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더더욱 그 삼진을 많이 잡는 면모들 스위퍼를 더해가지고 이제 세컨 피치가 원래 체인지업인데 올해는 이제 스위퍼를 더해가지고 삼진을 많이 잡는 면모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로건앱은 뭐 훌륭한 선발이라고 봐야죠. 홈이라면 더더욱더 그런 면모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도 이마나가인데 이마나가도 지금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얘도 이제 최근에 4경기 동안 2.33 정도로 나쁘지가 않다. 늘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들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마나가는 지금은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내일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강한 상대로 홈경기일 때 굉장히 못하는데 지난번에 시카고 컵스의 에이스 보이드를 만났을 때 5점을 뽑아가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샌프가 좌한 상대로 홈경기일 때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경우에는 특히 좋지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꼬집었더니 보기 좋게 그냥 보이드 에이스를 털면서 5득점이나 뽑고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선발상으로도 샌프가 끌릴 게 없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조건도 이겨냈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컵스는 계속해서 그냥 빠다가 올라올 때 말 듯 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샌프는 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홈런 생산력이나 요즘에 좀 빠따 같은 것들도 그렇고 불안한 거라면은 이제 마무리 랜디 로드리게즈 뭐 이런 애들이 못 쓴다는 것들 불펜상으로 좀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뭐 언더라든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한 점 차 게임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경기고 선발상으로 비등비등해야 한다면 한 점 차 게임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에런 노라랑 ኳ트릴이네요. 애틀랜타 선발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ኳ트릴을 주워왔었는데 지난번 경기 4.2이닝 3실점 그냥 그런저런 그냥 저냥 했었어요. 딱히 뭐 믿을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올 시즌은 이제 스플리터 대신에 커터를 많이 써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 자,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복귀전 해서 2.1이닝 만에 6실점으로 안 좋은 면모를 보이더니, 바로 다음 경기는 홈에 와가지고 워싱턴한테 6이닝 3실점, 뭐 그럭저럭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전 경기에 비해서는 구속도 살짝 오르기도 하고, 나쁘진 않았는데, 여전히 뭐 피홈런을 2방 맞는다던가, 좀 안 좋은 모습 노출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런 놀라는 원래 우리가 알던 친구라면은, 3점대 방을 기대해볼만 하고 삼진도 이닝만큼 잡는다. 이닝도 잘 먹죠. 그리고 볼넷도 많이 안 주는 면모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놀라는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또 상대전적 상으로 보면요. 올 시즌에 애틀랜타가 굉장히 시즌을 많이 망쳤는데 필라델피아랑 5대4 정도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애틀랜타가 조금 이제 강팀이었을 때도 보면은 양 팀의 이런 맞대결 같은 것들이 5대4, 6대7, 8대9, 11대12, 9대10, 5대5, 10대9 이런 식으로 7, 8년 동안 양 팀의 맞대결은 진짜 한 끗 차이였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5대4 정도면은 애틀랜타가 완전 망한 시즌인데 꽤나 잘 버티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막 포스트 시즌에서도 애틀랜타가 굉장히 강팀이었을 때 그때마다 막 필라델피아한테 맡기고 그랬었잖아요. 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력차 대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필라델피아가 우한 상대로 홈경기일 경우에 빠따를 굉장히 잘 친다고 하는데 이런 면모들도 최근 들어서는 3득점, 4득점으로 살짝 식은 것들도 있기는 하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는 지금 사실 빠따 폼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칸트릴이 사실 어려운 상대가 아니기도 하고 치열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기보다도 놀라도 지금 그렇게 믿을만한 순간 아니기 때문에 9점으로 받았어도 그냥 오바 같은 거 던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다음 매치 대 마이애미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경기랑 그냥 분석이 또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치의 주요 타자들이 OPS 0.8이 넘는 애들이 8명이나 있다. 원래는 이게 9명인데 제프 맥닐이 어제 경기 무안타여가지고 살짝 떨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OPS 1.0이 넘는 타자가 4명이나 있는 셈입니다. 8월달에만. 이 중에서는 지금 뭐 비엔토스가 10경기 동안 6개 홈런을 까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후안 소토가 최근 이제 득점권 11번의 타석에서 전부 다 유의미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 지금 매치 봤다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근데 뭔가 이제 필라델피아가 상대고 하니까 좀 끈적끈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매치가 대승을 했더라고요. 어제 이제 맥클레인이라는 신인 선수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제 오바가 안 왔었는데 오늘 일단 뭐 클레이 홈즈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약간의 회복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2경기가량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는 모습들. 제가 그 전에도 시즌 초반에 14경기 동안 굉장히 잘하다가 이후에는 조금 폼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최근 2경기가량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여전히 뭐 11승 투수에다가 이닝도 의외로 꽤 먹고 있고 3.60 정도면은 성적은 방어가 되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와중에 마이애미 선발이 원래 오늘 뭐 정크가 나올만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에던 메이저라는 선수가 이제 또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샌디에고에서도 뭐 결이 많이 보지 않았고 그냥 버려진 유망주라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뭐 3런을 만든다든지 안 좋은 면모가 있었고 저는 일단 이 친구가 나오면은 작년부터 좀 반기고 있어요. 반대 보는 게 나쁘지 않다. 8월달에 마이너리그 4경기를 그냥 5.50 정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가장 최근 등판에는 뭐 4이닝 동안 2실점, 볼넷도 3개나 내주면서 이런 것들도 그냥 꼬집어볼만 하길래 지금 매치에 빠따면은 이런 애들은 충분히 공략할 만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애미도 복병 같은 팀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 매치가 좀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한창 이제 홈에서의 막 승리가 많이 없다가 지금은 5연승이기도 하고 저는 매치 쪽 좋게 보면서 오바 같은 것들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싹 대 양키스 경기 데이비스 마틴이랑 워렌이네요. 사실 선발로는 지금 마틴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죠. 지난번 경기도 5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워렌은 요즘에 한 3-4경기가량 꾸준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조금 아쉬웠었죠. 보스턴 같이 좀 빡센 팀한테 4이닝 동안 5실점이었다. 제가 올 시즌 내내 얘는 약팀 상대로는 좀 이제 강한 편이고 강팀 만날 때는 좀 수그러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도 그런 메모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볼넷도 3개나 주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윌 워렌을 막상 까보면은 지금 뭐 성적은 4.47인데 특히 이런 포심이나 싱커 패스트볼 계열의 구질이 상당히 좋다. 대신에 다른 공들은 완전히 좀 나가리가 돼 있는 스위퍼, 체인지업, 커브, 브레이킹 볼들이 완전 좀 망한 모습이 많이 있던데 워렌은 요즘에 제가 좀 투구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포심이나 싱커의 이런 구사율이 70%가 넘어가거든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구종들을 많이 던진다. 뭐 그런 식으로 승부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마틴도 지금 못하는 건 아니고 워렌도 전 딱히 뭐 크게 깎아내릴 건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양키의 바닥 꽤나 무섭다. 자 일단 먼저 지안카르로 스탠튼의 최근 20경기가 타율이 거의 뭐 4할에 육박을 하고 2경기에 한 번 골로 홈런을 까고 있고요. OPS가 1.451이다. 스탠튼의 20경기 구간 이런 OPS 1.451이 이 친구의 커리어 내내 두 번째로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요즘에 양키스는 뭐 홈런 기세가 대단합니다. 에런 저지도 또 이제 홈런 치기도 하고 최근에 양키가 10경기 동안 홈런이 30개거든요. 최근에 4경기 4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홈런이 뭐 14개 치고 있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글쎄 뭐 데이비스 마틴이 성적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피홈런이 대단히 많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론 화싹도 조금 치니까 얘네들도 의외로 지금 후반기 때 타격 성적이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전체 OPS는 양키보다도 위인지라서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기대를 할 만하고 무난하게 양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네요. 이게 윌 워렌이 조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크게 믿을만 하진 않은데 따지고 보면 마틴은 화싹에서는 좀 내볼만한 선발이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양키가 저는 뭐 쉽게 풀릴 것 같다. 요즘에 홈런 잘 치고 무난하게 흐를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대량 득점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양키가 그냥 저는 뭐 일반승으로 그냥 좀 차분하게만 보고 싶고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일단 먼저 유로바스켓. 조지아에는 일단 뭐 우리가 알만한 선수는 고가 비타제라든지 산드로 마무, 샌안토니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에는 사실 이제 옛날만큼 면면이 화려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알다마라 그리고 후안초 에르난 고메즈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었어요. 예선에서의 성적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던데 스페인 예선에서 라트비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이런 조에서 3승 3패에 그쳤다더라. 그냥 옛날만큼 유용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스페인의 농구하면은 올림픽에서도 늘 메달권을 노릴만한 그런 팀이기도 하고 되게 강팀인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선수가 많이 없나봐요. 근데 또 조지아를 보니까 일단은 멤버 자체도 조지아가 꽤나 까다로운 게 있기도 하고 점수 뽑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난 스페인이 좀 쉬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지아의 9.5 프렌 뭐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득점을 예선 기간에 뽑았던 것들, 뭐 상대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 예선 기간 동안에 점수를 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길래 뭐 조지아 프렌이나 언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 아이슬란드인데 일단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만한 건 아부디아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팀의 이제 좀 에이스가
뭐 센터나 파워포워드 이런 선수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다재다능한 유형. 아브디아는 진짜 다재다능한 유형이죠. 미니 르브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올 시즌 포틀랜드에서의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후반기 때. 그래서 아브디아 같은 에이스가 있는 이스라엘, 이게 꽤나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예선에서도 슬로베니아도 있는 조였는데 5승 1패 정도로 상당히 잘 뚫었었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포르투갈이 꽤나 좀 다크호스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2조에서 1등으로 뚫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좀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이런 팀이라면 좀 까다로워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좀 살펴봤는데 상대적으로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NBA 리거도 막 1950년대가 60년대가 그렇고 몇면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은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슬란드의 뭐 예선 정석 같은 것들을 봤는데 비교적 이스라엘이 좀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저는 이스라엘의 일반성 정도? 이스라엘이 쉽지 않은 줄을 잘 뚫어냈다. 뭐 그런 정도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대 프랑스. 사실 벨기에도 좀 까보면 멤버가 원래 그 포틀랜드에서 뛰는 투마니 카마라 막 이런 애들도 있고 하기는 해요. 일단은 근데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막상 따지고 보니 프랑스도 이번에 올림픽에 나왔을 때보다 확실히 좀 멤버가 이제 얕기는 얕더라. 웬메냐마 같은 애도 없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알만한 애들이 더러 있기는 해요. 뭐 지난번에 올림픽도 굉장히 잘했던 야부셀레라든지 그리고 뭐 테오 말레도 뭐 샬럿에서 뛰던 NBA 리거였었죠. 리사셰도 뛰기도 하고 여기 이제 워싱턴 듀오 쿨리발리 사르 뭐 이런 애들도 있던데 일단은 프랑스의 라인업 자체가 거의 뭐 탈 유럽 레벨이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관찰했던 거 뭐냐면은 6전 전승으로 뚫었던 거. 벨기에는 3승 3패였는데 점수를 아마 이제 가장 많이 허용하지 않은 뭐 이런 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프랑스를 당연히 보기 좋은데 언더 같은 것도 노릴만 하지 않을까? 이 경기가 기준점이 156.5거든요. 기준점이 굉장히 낮은데 아마 예선에서의 이런 벨기에 수비력 같은 것들, 뭐 프랑스도 보면 점수를 많이 뽑은 편이 아니고 이런 거에 좀 기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가 이기는 건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헨슨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홈팀이었는데 사실 좀 부진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냥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사실 그냥 그런 거를 좀 우선시하고 싶었네요 저는요. 다음에 이제 보스니아 대 키프러스. 전 이 경기는 그냥 보스니아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보스니아랑 키프러스가 이번 예선에서 같은 조였었거든요. 보스니아는 3승 3패로 2등, 키프러스는 전패였었어요. 근데 키프러스가 이제 그 개최국 자격으로 이렇게 좀 온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키프러스는 모든 경기를 개발렸습니다. 이렇게 그 득실 편차가 마이너스 176으로 그냥 모든 경기를 개처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상으로 확인을 한 게 이번에 키프러스는 피바 유로바스켓에 48번째로 처음으로 참가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키프러스가 예선을 그냥 개 망했는데 어떻게 올라왔냐? 개최국 자격으로 가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깍두기라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선에서의 성적도 이때는 뭐 보스니아가 홈이고 오늘은 키프러스의 홈이긴 한데 저는 이 정도의 전력 차라면은 그냥 보스니아가 무난하게 찍어 누를 만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네요. 이게 예선들이 전부 다 이게 날짜를 보면은 NBA 시즌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뭐 경기를 뛰었던 보스니아의 라인업. 보스니아에는 뭐 우리가 알만해서는 유스프 너키치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NBA 리그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소집은 안 됐더라고.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키프러스에 NBA 리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보스니아가 이겨줄 만한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 점수가 보스니아가 굉장히 많이 뽑았던데 예선에서도 보스니아는 점수를 좀 많이 뽑은 편이에요. 키프러스는 독보적으로 많은 실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보스니아 헨승이라든지 오바 키프러스가 유로바스켓 레벨이 아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 대 이제 이탈리아인데 그리스에는 뭐 좋은 선수들 많이 있죠. 우리가 알만한 뭐 안테토쿤보 삼형제, 야니스의 형제들이 뭐 3명이나 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이제 그 유럽 내에서는 좀 이름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보좌를 해줘야 될 만한 선수는 그렇게까지 뭐 이름 있는 선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리스는 뭐 야니스의 팀이다. 유로바스켓에서도 야니스가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일단 뭐 그런 게 있고요. 이탈리아는 여기 보면 이제 폰테키오라든지 뭐 갈리나리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 NBA 리거였었고 어쨌든 이탈리아도 농구 열의도 대단하고 뭐랄까 좀 아주 뭐 이름 없는 팀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근데 그리스에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거 뭐 그런 거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좀 이제 양궁 농구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오바 같은 거 뭐 야니스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속도감 있는 상대의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고 저는 뭐 그냥 그리스 승이나 오바 이거는 뭐 헨슨보다는 그냥 저는 그리스를 좀 접근하는 거 그리고 뭐 오바 같은 거 막연하게 보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대 이제 폴란드 경기도 있는데 이 경기도 폴란드의 홈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슬로베니아 우리가 알만한 선수는 당연히 뭐 돈치치가 있겠죠. 그리고 옛날부터 슬로베니아는 돈치치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의 에이스였던 드라기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좀 애국자적인 면모가 많이 있거든요. 돈치치도 늘 이제 유로바스켓에 맨날 참가를 하고 애국자 같은 선수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예선 같은 거 보니까 일단 아까 봤다시피 슬로베니아는 탁승 2패였다. 아마 이때는 시즌 중이니까 돈치치가 거의 아마 예선에 참가를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는 것들 그런 거 얘기할 만한 것 같고 폴란드는 아까 이제 개최국 자격이라고 했었는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북마케도니아 이런 조에서도 꼴찌를 했었다. 실점도 상당히 많이 한 게 보이고 아까 말했던 뭐 키프러스처럼 유럽에서 깍두기 레벨급 그런 이런 참가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슬로베니아가 5.5를 받은 것 치고는 갈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해봤었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아는 바가 크게는 없는데 여러 가지 뭐 예선의 성적이라든지 합류한 이런 면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만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봤습니다.